여러 가지 함수. 일단 처음 배울 게 1대1 함수라고 하는 건데 1대1 함수는 요런 그림으로 애들을 먼저 확인해 봤을 때 4, 5, 6, 7 했을 때 얘가 간 곳을 얘가 또 안 가는 거야. 얘가 5로 갔으면 얘는 5로 못 가고 다른 걸로 가고 얘네가 5, 6으로 갔으면 이건 5, 6이 아닌 다른 걸로 가. 이걸 1대1 함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기호적으로 어떻게 쓰냐면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x 값들이 서로 다를 때 그것에 대응하는 y 값들이 서로 달라요 라고 표시를 해요. 그런데 이것의 수학적 정의는 사실 얘의 대우 명제야. 이거의 대우는 뭐니? fx1이 fx2와 같다면 x1은 x2와 같아요 라고 나와 있는 게 수학 전공서에 나와 있는 1대1 함수의 정의예요. 근데 이게 살짝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x가 다르면 y가 달라요 라고 소개를 시켜주고 있는 거야. 어차피 그거나 같은 말인 거니까. 그 다음 이거랑 비교해서 자주 나오는 게 1대1 하고 중간에 대응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함수인데 1대1이라는 조건을 일단 만족하고 대응이 붙었기 때문에 치역과 공역이 일치해야 돼요 라는 조건을 추가로 만족하는 거야. 치역이 뭐였어? 공역의 부분집합이었지. 공역이라고 하는 건 y값 전체를 얘기하는 거였고 치역이라고 하는 건 선택을 받은 y값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공역이 더 크지. 그 안에 선택을 받은 치역들이 있잖아. 이럴 경우는 그냥 1대1 함수가 되는 거고 치역과 공역이 똑같아서 x가 1, 2, 3이고 y가 4, 5, 6이라서 쭉쭉 가가지고 남는 게 없어. 혼자인 애가 없을 때 그때 대응자를 붙여서 1대1 대응 함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걸 그래프로 한번 확인을 해보자. 1대1이면서 1대1 대응 함수의 대표적인 애가 1차 함수야. 1대1 대응 함수라고 하는 건 치역과 공역이 일치한다라고 했는데 이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공역이 이 y축 전체거든? 그러니까 즉 실수 전체가 공역이야. 그런데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다는 건 중간에 구멍이 뚫리지 않았기 때문에 치역 역시 실수 전체라는 거지. 그래서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1대1 대응 함수야. 그런데 자 2차 함수 같은 건 이렇게 생겼잖아. 어떠한 특정한 수 이하로는 수 미만으로는 나타나지 않지. 그래서 공역이 실수 전체입니다 라고 말을 할 때 그것에 대응하는 치역은 꼭지점의 y 좌표 그 이상이기 때문에 안 똑같지. 그래서 이건 1대1 함수가 되는 거야. 그럼 1대1 함수가 더 많을까? 1대1 대응 함수가 더 많을까? 1대1 함수가 많겠지. 조건이 여러 개가 붙을수록 개수는 적어져요. 조건이 많을수록 적어져. 따라서 1대1 함수라고 하는 범위 안에 1대1 범위 안에 1대1 대응이 들어가. 그럼 문제에서 1대1을 고르세요라고 하면 1대1 대응을 골라도 되겠지. 어차피 1대1 대응이 1대1 안에 들어갈 거니까. 그런 식으로 애들의 포함 관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항등함수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항등함수란 그렇지. 얘는 항상 같은 게 나오는 함수야. 내가 1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오고 2를 집어넣으면 2가 나와. 그러면 x값과 y값이 같은 함수잖아. 우리는 그걸 식으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 x가 fx랑 같아. 이게 항등함수야. 근데 fx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지? fx는 y랑 같은 식이라 그랬지. 그래서 항등함수를 쓰세요라고 하면 y는 x라고 하는 식 한 개를 쓸 수 있어. 항등함수는 세상에 하나야. 항등함수는 y는 x라고 하는 식 딱 하나밖에 없어, 세상에.
이게 항등함수인 것이고, 걔를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표현하면 1 넣었을 때 1 나오고 2 넣었을 때 2 나오고 3 넣었을 때 3 나오는 거겠죠. 이런 식인 거겠죠. 그 다음에 그래프로 표시하면 y는 x라고 하는 선을 그리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상수함수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상수함수는 그래프로 그렸을 때 내가 무엇을 넣어도 계속 같은 값이 나오는 거잖아. 걔는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y는 그렇지. y는 k 꼴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형태를 잡아주면 무엇을 집어넣어도 항상 k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용어가 나오는데, 자, 우함수라는 말과 기함수라는 말이 새로 등장을 해요. 우함수라는 것은 y축에 대하여 대칭인 함수를 말하는 거고, 기함수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를 말하는 거야. 이건 새로운 용어니까 외워야 되겠지. 우함수는 y축 대칭,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우함수.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이라는 건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거, 여기랑 여기랑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거니까. 됐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다. 그럼 필수 6번 여러 가지 함수를 한번 봅시다. 다음 중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기억 1대1 함수인지 볼까? 기억이? 기억 1대1 함수인가? 1대1 함수가 하나에 x가 다르면 y가 달라야 되겠지. 자, x가 다르면 y가 다르다는 건 그래프 상에서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 요거는 이차함수여서 x가 다른데 y는 같은 값이 나오잖아. x는 다른데 y가 같은 값이 나오지. 이건 동그랗게 그려서 보면 x가 다른데 y가 같은 값이 나와요. 이거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즉, 옆으로 그었을 때 두 개가 걸리면 안 되는 거야. 1대1 함수는. 그러니까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함수는 둘 다 1대1 조건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옆으로 그었을 때 두 개가 걸리면 안 돼. 무조건 한 개만 걸려야 돼. 그럼 기억은 옆으로 쭉 그었을 때 한 개만 걸리지. 그러니까 1대1 함수가 되겠지. 일단 기억은 1대1 함수가 될 수 있어. 네. 니은은 안 돼요. 디귿은 지급도 안 돼요. 안 돼요. 리을은 돼요. 미음은 돼요. 그렇지. 자, 그러면 그 다음 1대1 대응을 한번 골라보자. 1대1 대응은 일단 1대1이 만족돼야겠지. 그러니까 기억, 리을, 미음 중에서 고르는 거야. 왜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쵸. 1대1 대응은 일단 1대1을 만족하고 그 다음에 대응이라고 하는 조건이 치역과 공역이 같은 거라 그랬지. 이걸 만족하는지 보는 거야. 취업과 공부이 같은 게 그래도 아까 그랬던 1차 함수 이런 거. 1차 함수가 1대1 그럼 미음 아니에요? 대응 그래프예요. 그렇죠. 미음 아니에요? 그럼 1대1 대응 함수는 1차 함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 기억도 보시면 일단 1대1 함수지. 옆으로 그었을 때 한 개 걸리니까. 근데 치역과 공역이 같을지를 보라고. 이게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잖아, 이렇게. 그럼 이게 치역이랑 공역이랑 일치하겠지. y값들이 다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역과 리을을 비교해봐. 리을은 음수 쪽이 안 나오잖아, y값이. 그러니까 이건 대응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리을은 그냥 1대1이야. 근데 기역은 1대1도 되고 1대1 대응도 되는 거야. 그럼 미음은? 미음도 1대1 대응. 1대1 대응이 되겠지. 따라서 기역과 미음이 1대1 대응이 된다. 미음이 안 돼. 1대1 대응을 골라봐. 기억. 기역. 기억만 있잖아요. 아니, 흠흠. 기억만. 얘랑 얘랑 뭔 차이야? 아 그쵸. 미음도 죄송해요. 있어요. 아 리을도 있어요. 1대1 대응. 상수함수는?
니은. 그렇지. 그렇지. 항등함수는? 리을. 그렇지. 그래서 뭔 말인지 알아. 필수 7번. x에서 y로의 함수가 무슨 뜻이야? X 화살표니? 그러면 여기서 x는 Y 안에 정의 역이고 그렇죠. Y가 y가 Y가. 공역인 함수라는 뜻이죠. 네. 저 뜻이요? 응. 그런데 x는 정의 역은 요거가 범위고 공역은 요렇게가 범위가 될 거고 저 범위 안에서 fx가 1대1 대응이 되게 하는 a와 b의 값을 구하세요. 그 뜻이야. 그럼 정의역은 x값이니까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자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잘라볼게요.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x값 범위를 잘랐고 공역은 y값 1부터 11까지 이렇게 잘라서 이 안을 보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직선을 그렸는데 1대1 대응이 돼야 돼. 직선인데 어떻게 1대1 대응이 안 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봐. 내가 만약 그림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렸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x값에 대응하는 y값들은 다 있지. 마이너스 2일 때는 요거, 마이너스 2보다 조금 클 때는 요거 해가지고 x값에 대응하는 y값들은 다 찍혀 있어. 그런데 y범위가 1부터 11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비어있지. 이렇게 비어있잖아. 이걸 조금 더 보기 쉽게 이런 주머니 모양으로 한번 그려본다면, 이렇게 그려본다면 얘는 마이너스 2부터 블라블라블라 해가지고 3까지 있고 얘가 1부터 블라블라 해갖고 11까지 있는데 화살표가 이렇게 갔다는 거야. 그럼 빈 곳이 있으면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1대1 대응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 다음, 만약 그래프를 그릴 때 여기서 이렇게 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림이. 그럼 여기 빈 공간이 생기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 해당하는 y값이 없으니까 이건 그림을 그리면 이 안쪽에서 그림이 이렇게 간 거야. y값에는 해당되지 못한 값이 없으니까 그럼 이건 아예 함수로서 정의가 안 되지. 함수는 모든 x값이 순서쌍을 이루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 노란색 그래프라면 이 사이에 들어있는 x값은 짝꿍이 없잖아. y값이 없잖아. y값이 없으니까 점이 찍히지 않는 건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돼. 따라서 어떤 식이어야 하느냐. a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증가함수로 그려야 되고 이런 식으로 맞아요. 빈틈이 없이 이렇게 채워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얘가 딱 이렇게 가는 건 거지. 얘네가 안에서 다 알아서 가겠죠. 즉 마이너스 2,1을 지나고 3,1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십시오. 그 얘기인 거지. 그럼 와. fx는 EX 기울기가 몇이에요? 플러스 8. 기울기가 2? 아, 네, 2예요. 아, 플러스 5구나. 플러스 5. 이렇게 A값과 B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F가 항등함수야. 그러면 5를 넣으면 뭐가 나와야 돼? 5가 나와야 돼. G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마이너스 3이 나온대. 이런 걸 무슨 함수라고 불러? 상수함수. 상수함수라고 부르겠지? 그러면 G에다가 마이너스 2 넣으면 뭐가 나와야 돼? 그렇지. 두 개 더하면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은 이걸 만들으래. 그래서 여기가 감소함수니까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해서 점 찍고 여기를 이렇게 딱 3으로 만들었어. 그리고 얘를 봤더니 얘도 y-절편은 3이야. 그러면 얘에 따라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옆으로 쭉 뻗는 상수함수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떤 색깔이어야 식 전체가 1대1 대응이 될 수 있니? 파란색. 그렇지. 얘네들 1대1 대응 안 되죠? 옆으로 걸었을 때 한 개밖에 안 걸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황색이어야 하는데 이 주황색이 기울기가 이렇게 되든 상관이 있어 없어? 1대1 대응이 된다라고 하는 말에. 없지. 즉 왼쪽 그래프는 기운 정도가 음수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얘가 음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지. 즉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의 기울기와 일치하는 부호를 가져야 쭉 감소 라인을 타고 오면서 걔가 1대1이라는 말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거야. 함수의 개수. 자, 첫 번째. 일단 함수가 몇 개입니까? 라고 질문했다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냥 함수는 얘가 간들 얘가 또 가도 괜찮지. 그렇다면 얘가 선택할 수 있는 y값들은 6개가 되겠네? 이게 선택할 수 있는 거 6개. 얘가 선택할 수 있는 함수는 몇 개야? 6개. 간데 또 갈 수 있으니까. 6개 5제곱. 그렇지. 이렇게 들어가서 얘는 다 6씩 들어갈 거기 때문에 6의 5제곱이 그냥 함수의 개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때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첫 번째가 갈 수 있는 건 6개 중에 하나가 될 텐데 그 다음은 얘가 간대를 못 가니까 후보가 5개로 줄어들겠지. 6, 5, 4, 3, 2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6팩이 되겠죠. 6P, 5가 되겠죠. 그 다음 만약 이쪽 개수가 얘 하나가 줄었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때는 1대1 대응 함수의 개수로 질문을 바꿔서 할 수 있겠지. 왜냐면 치역과 공역이 똑같이 5개가 될 수 있을 거니까 이때가 갈 수 있는 게 5개. 그 다음에 4개 해서 5팩토리얼이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 말이 1대1이라는 말이라 그랬지. 그러면 3이 갈 수 있는 후보는 5개. 그럼 뭐 하나로 갔어? 그럼 얘는 갈 수 있는 게 4개. 총 20가지의 1대1 함수를 만들 수 있어요. 저게 5P이죠? 네, 저게 5P2입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함수겠어. 아니죠. 왜지? 왜냐면 x와 y 사이에 대소 관계가 존재하잖아요. 이건 다시 말하면 조합이죠. 조합이요? C인가? C죠. 그러면은 55? 자, 봐봐. 55. 자, 봐봐. 지금 여기 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말이지. 지금 얘는 대소 관계가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대소 관계가 정해져 있는 거지 내가 애들을 일렬로 나열하겠다라는 거랑은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애들을 일렬로 나열하겠다는 건 1, 2, 2, 1은 서로 같은 나열이 아니지. 한 번은 1이 앞에 있고 한 번은 2가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다르게 세야 돼 라고 하는 게 애들을 나열하겠다는 거잖아. 그런데 대소 관계가 있다는 건 얘처럼 fx1이 커야 돼 라고 하면 이거 안 돼. 얘만 돼.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야 라고 정해지는 거야. 따라서 부등식 모양이 나왔다고 해서 그걸 P라고 인지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건 순열이 아니야. 방금 말한 이유 때문에. 그러면 왜 저것이 조합이냐면 나는 2개가 필요해. 2개가 필요하죠. 얘한테 짝꿍을 만들어줄 값 2개가 필요하지. 그래서 5개 중에 2개를 뽑아. 예를 들어 마이너스 2와 1을 뽑는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냥 뽑았어. 그러면 이때 마이너스 2는 자연히 누구 거야? 얘 거지. 그러니까 얘는 x2가 더 크면 더 작은 걸로 가는 거니까 내가 이렇게 2개 뽑았으면 f3이 더 큰 걸 가져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가고 f5가 더 작은 얘가 이렇게 가고 f5가 더 작은 걸 가져가는 게 자동으로 결정이 돼. 둘 중에 더 큰 거, 작은 거가 누군지 내가 명확히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결정이 될 거 아니야? 만약 내가 수를 마이너스 1과 0으로 뽑았어.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더 작고 얘가 크니까 결정되지. 이게 결정된다는 건 x1, 2가 지금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정확히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F3이 0이고 F5가 마이너스 1이가 결정이 되지. 내가 Y값 두 개를 뽑기만 하면 그거랑 짝꿍이 되는 X값을 알아서 대응시켜 주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부등식은 조합이에요. 부등식은 조합이야. 부등식은 조합이야. 이거 기억해야 돼. 부등식은 조합이야. 어디서 보든지 간에 부등식은 조합 문제예요. 그죠? 이건 OC2로 문제를 풀어주셔야만 합니다. 얘는 4가 6으로 일단 갔어. 그런데 그걸 제외한 나머지 애들들 간에 지금 순서가 있는 거잖아. 대소관계가 있어. 그러면 이 1, 2, 3은 6보다 큰 쪽으로 가야 돼요? 작은 쪽으로 가야 돼요? 그렇지.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3개가 필요하지, 치역이? 응. 그럼 5개 중에서 3개를 골라서 얘네들을 대응시키면 끝나. 그 다음 5는 4보다 크니까 6보다 큰 값들 중에서 골라야 되겠지. 대소관계에 의해. 그러니까 나머지 2개 중에 하나를 골라주면 돼요. 라는 거죠. 그럼 이거 5, 4, 2, 21이니까 2 해서 총 20가지가 나오는 거야. 문제에서 항등함수라고 얘기했는데 항등함수는 내가 넣은 게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무언가를 넣었더니 마이너스 4가 나왔대. 내가 넣은 게 나오는 게 항등함수니까 마사가 나왔으면 뭘 넣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4가 주어진 정의역에 있어야 하는 거야. 그리고 또 뭔가를 넣었더니 얘가 나오는데 넣은 거랑 나온 거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어떤 K 값을 넣었으면 K가 나와야 되는 거야. 즉 K는 마이너스 1이고 그게 범위에 있죠. 자, 그 다음 3이 나왔어. 그렇지. 3이 있었기 때문에 3이 나온 걸 거였단 말이지. 그리고 1보다 크기도 하고 얘네가 A, B, C인 것이고 걔네를 합하십시오 라고 하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fx가 f-x랑 같은 f의 개수를 고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게 아까 다루지 않았지만 우함수에 대한 수학적 표현이거든. 왜냐하면 우함수는 y축에 대하여 대칭인 함수란 말이야. 2를 집어넣은 값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값이 같고 2를 집어넣은 값과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은 값이 같고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가면 0을 집어넣은 건 뭐 그냥 0을 집어넣은 거랑 같으니까 별 의미 없고 이런 식으로 y축에 대해 대칭이 되는 함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 1 넣은 거 마이너스 1 넣은 거 2 넣은 거 마이너스 2 3, 3, 4 이렇게 같으니까 그래서 이건 우함수 표현이에요. 너네가 문제를 풀 때 이건 우함수예요 라고 주지 않고 그냥 다 이렇게 줄 거야. 그러면 아 저거 우함수 y축 대칭이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알아서 풀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게 우함수기 때문에 내가 1과 3을 어딘가로 보내면 마1과 마3은 알아서 따라오겠지. 그래서 얘가 갈 수 있는 곳 5곳, 얘가 갈 수 있는 곳 5곳. 얘네가 가면 이건 선택의 폭이 없어. 그냥 따라가면 돼. 이건 자유죠. F0은 무조건 F0일 거니까. 이건 자유. 아무데나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5의 3제곱이 개수식인 거예요.